초기 불교 텍스트를 대하는 태도가 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근본주의라고 해서 빨리어 초기 경전의 대부분이 붓다가 직접 말하는 직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고, 옛날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사실 학자들 중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들 자체가 붓다 가르침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주의라고 해서 아예 그 불교 교리의 최초기의 내용들은 복원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의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제 회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꽤 대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주의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제 불교 경전들을 보면 다른 내용들을 이제 요것들이 역사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모여 있기는 해도 요 내용 중에 좀 오래된 내용도 있고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요것들을 이제 층위를 나누는 작업을 이제 오늘 신체기관이 된 마음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어떻게 보면 요상한 표현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전체 구성으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1주차로 이제 왜 마음은 심장에 자리하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이었지만, 마음 개념이 어떻게 생겼나라는 요 문제하고, 또 마음 개념이 생긴 과정에 따라서 그게 마음 개념이 생긴 뒤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걸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육근이라고 보통 하죠. 의근이 육근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공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컴퓨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고쳐주는 사람 마음이랑 이게 고쳐달라고 의뢰하는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고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고쳤는지를 자꾸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이 수리를 의뢰한 사람은 그냥 컴퓨터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게 컴퓨터가 어떻게 조립되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요 구성 자체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달을 가리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달을 보자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손가락에 관한 얘기가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계속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이라고 보통 하면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사부 니까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남방 전승된 이제 빨리어로 된 경전들을 초기 경전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죠. 근래 이제 한글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이제 비슷하게 해당되는 게 북방 전승으로 이제 있던 초기 경전들은 이제 아함이라는 이름으로 한역이 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산스크리트로 남아 있는 뭐 이제 사본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이제 오래됐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제 간다라 지역에 오는데 간다리로 된 텍스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서 주로 설을체유부라고 한 게 뭐 전부 다 설을체유부는 아니고, 이제 자바암경 같은 경우는 설을체유부가 가지고 있던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결론이 나는데, 나머지들은 아직도 어느 부파 소속인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까야와 아함이라는 게 이제 동일 경전의 다른 버전들로 이제 대응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까야나 아함이나 다 경전들의 모임이거든요.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짧은 분량의 경전부터 긴 분량의 경전들까지 거의 비슷한 제목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같은 경전인데 버전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 빨리어로 된 니까야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오래돼 보이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의외로 한역 아함경에 있는 것들이 더 오래된 버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게 어떤 건지, 아니면 두 개 버전이 이제 다를 때 어떤 게 더 새로운 건지, 어떤 게 중간에 추가가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기준은 비슷한 버전이면 좀 그 짧은 게 오래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전을 암송하거나 전송하거나 할 때 보통은 이게 하다 보면 이제 보태지는 경우도 많은데, 있던 걸 함부로 또 지우는 거는 또 물리적으로 힘든 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되게 짤막하게 간단하게 얘기한 게 있고, 또 다른 버전에서는 이걸 조금 그 뒷얘기까지 이렇게 섞어가면서 되게 길게 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길게 풀이한 경우가 이제 보통, 왜냐면 똑같은 사건을 두 경전이 다루고 있을 때 좀 긴 쪽이 더 오래됐다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빨리어도 단맛바다가 있고, 그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약 법구경도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수다니빠따나 이제 우다나, 장로계, 장로니계 같은 것들이 이제 초기 경전의 이제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요것들 전체가 다 주석들이 있습니다. 한역 아함경 같은 경우는 주석이 따로 없는데, 한역 법구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구 비유경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인연으로 이런 내용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뭐 설명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방의 이제 빨리 전승에는 요 거의 모든 경전들에 다 주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내용들을 모를 때 주석들을 보면 아, 이게 이 내용이고 이 맥락이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초기 경전만 봐가지고는 조금 이게 이 단어가 여기서 왜 사용됐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변력 자바함경이라고, 이제 양은 좀 적은데 자바함경이긴 한데 아예 다른 것들을 이제 담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단독으로 이제 조그만 경전들 하나씩이 한역된 경우도 꽤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요 전체를 이제 불교 초기 경전 군에 이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것도 이미 이제 그 70년대 논문에서 이렇게 나온 이제 한 페이지인데, 요거는 이제 자바함경에 있는 경전들이 빨리어 경전에 어떤 것들에 해당되는지를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수백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인데, 요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은 그죠? 자바함경에 들어가 있는데 빨리어엔 대응되는 경전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분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바함경에는 하나의 경전인데 그 빨리 경전은 두 개의 경전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보다 보면은 한역에는 자바함경에 있는데 저 빨리어에서는 이게 맞지만 니까야 예, 이제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중화함경에 해당이 되겠죠. 대응되는 경우도 있고, 한역 중화함경에 있는데 쌍유따 니까야, 자바함경에 대응되는 쌍유따 니까에 들어가 있는 경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것들을 이제 실제로 대조해 보면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미묘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왜냐면 동일한 경전일 경우에 이렇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잘 없고, 조금씩의 차이가 있고, 또 중요한 개념에 있어서도 이 설명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불교 텍스트를, 뭐 요건 이제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대하는 그 태도가 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통. 요것도 사실은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지금 요것들은 좀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근본주의라고 해서, 빨리어 초기 경전이 대부분이 붓다가 직접 말하는 직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요걸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고, 그 옛날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엔 사실 학자들 중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전들 자체가 붓다 가르침의 진수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주의라고 해서 아예 그 불교 교리의 최초기의 내용들은 복원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게 진짜 얘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의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제 회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세기에 걸쳐서 구전되고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어떤 게 원형인지를 아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꽤 대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경전보다는 오히려 비문이나 동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훨씬 더 이제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확실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주의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제 불교 경전들을 보면 다른 내용들을 이제 요것들이 역사적인 층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 있기는 해도 요 내용 중에 좀 오래된 내용도 있고 이제 또 새로운 내용들도 있고 요것들을 이제 층위를 나누는 작업을 이제 해서 그것들이 이제 교리의 발전 단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헌의 이제 유사 구절들을 모아서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보거나 아니면 한 문헌 내에서도 이제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이 추가된 내용인지를 뭐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PTS에서 나온 그 쌍유타 니까야인데요. 이제 보통 경전이 이렇게 보시면은 산문과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막 한글로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죠. 요걸 그대로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 산문과 운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노래예요. 개성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단체로 암송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로 편집이 된 거죠. 그리고 위에는 요것들을 설명해주는 요 산문들의 내용인데 요거에 관해서 어떤 게 더 오래됐는지에 대한 그 초기 연구들의 그 의견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빨리어가 처음 연구된 게 시작을 한 1824년 정도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코프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빨리어 문법서와 사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1824년이니까 벌써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나왔고 처음에는 이게 빨리어 경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공부하기는 좋은 환경이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언어상으로도 인도 유로피언 어족에 속하니까 공부하기도 편했고 또 이제 식민지에 있는 상태라서 자료들을 얻거나 그때는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것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이 소스가 이제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법서와 사전을 발간한 게 1824년인데 리시 데이비스라고 이제 요 빨리어 문헌 연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분이 이제 1903년도에 불교 문헌의 연대표를 10단계로 분류를 했었는데 요 리시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니까야라고 하는 요 경전하고 SN이 수타니빠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단편들을 모은 것처럼 보이는 수타니빠따들의 어떤 게 더 빠른가를 했을 때 니까야로부터 수타니빠따가 니까야가 먼저 나오고 수타니빠따가 더 뒤라고 봤었어요. 그 10단계 중에 수타니빠따의 층위가 더 새로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처음 뒤집은 게 1916년에 이제 가이거라는 운문 자료가 산문 자료보다 더 이제 오래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가이거가 사실은 이제 아들 둘이인데 아들 둘이 더 유명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유명한 핵물리학자인데 우리 가이거 계수기라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러더포드의 이제 산란 실험이라고 해서 원자가 이제 핵이 있고 주변에 이제 비어 있다는 실험을 진행했던 게 요 가이거가 만든 계수기. 가이거 계수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을 이제 측정하는 요 기계를 만들었던 게 큰 아들이 그랬고 둘째 아들은 기상학자였는데 이것도 들어보셨을까요? 케펜 가이거의 그 기후 구분이라는 그 구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날 전 세계 기후를 무슨 대라고 이제 구분하는 요 이제 표준이 되는 걸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사실은 이분은 이제 인도학자였는데 두 아들은 사실은 과학계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친 요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19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운문 자료가 왜 이제 산문 자료보다 오래됐냐면은 운문 자료들은 이제 노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단체로 처음에 이제 경전을 결집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다 같이 그때는 문자도 없던 시절에 노래로 전송을 했을 때는 오히려 노래 쪽이 더 오래됐을 경우가 많고 요 뒤에 산문들은 다 같이 이제 노래를 암송한 다음에 이제 말로 그냥 얘기를 해주던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뒤에 이제 추가가 된 요런 이제 내용이라는 요런 이제 의견들이 사실은 요때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로 사실은 100년 이상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빈테르니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수타니빠따 중에서도 이제 아타카바가라는 부분하고 이제 그 파라야나 바가가 가장 오래됐다. 수타니빠따도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있는 품 중에 요 두 품이 이제 오래됐다는 의견을 나와서 사실 요 의견은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뒤로 사실 100년이 흘렸죠.
100년 동안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렇게 뭐 운문이 무조건 오래됐다고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기도 하고, 그걸 또 구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리지 데이비드 여사가 니까야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 수타니파타가 나중에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니까야 같은 경우에 그 형식이 딱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문, 운문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딱 그 경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수타니파타는 경의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이 말모음집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너츠를 만들 때, 그죠? 도너츠가 밀가루 반죽이 있으면 이걸 찍어가지고 도너츠를 만들고 남은 부분 가지고 조금 떼서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잖아요. 찌꺼기들을 버리지는 않죠, 그죠? 근데 튀길 때 뭘 먼저 튀기냐면 도너츠부터 튀기고 마지막에 이제 찌꺼기 남은 걸 이렇게 튀기잖아요. 튀기듯이 이게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니까야가 먼저 만들어지고, 뒤에 이제 만들어진 그 찌꺼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타니파타 같은 이제 단편집에 해당되는 것들은 더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렇게 모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죠? 이제 그 왜 김밥도 이렇게 왜 썰고 나면 이제 꽁지가 양쪽에 남는데, 김밥 담을 때 이렇게 원래 가운데부터 먼저 담고 꽁지를 이렇게 마지막에 세팅을 이렇게 하듯이 그런 순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또 먹을 때 보면은 그 도너츠도 이렇게 왜 그 찌꺼기들을 모은 게 더 맛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더 바삭하고 그러기도 하고, 김밥도 꽁지가 더 맛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얘기가 가이거가 했던 얘기들이었고, 사실은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이제 뭐 일본의 이제 논문에 있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는 그 일본 학계에서는 이제 통용되는 구분인데, 수타니파타 전체를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를 세 개의 층으로 두고 있고, 두 번째 층에 해당되는 게 아마 그 쌍을단 니까의 이제 개성 부분하고 연대가 비슷하고, 세 번째 층이 이제 쌍을단 니까의 산문 부분, 아니면 개성 부분 중에서도 디니즘 부분, 이 연대가 비슷하다거나 뭐 이런 나름의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나뉘지는 않고, 그 안에서도 되게 오래된 게 있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있고 이렇게들 나누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타니파타 같은 경우는 97년도 논문인데, 수타니파타가 어디랑 연관이 있고 그 문장이 어떻게 인용되어 있는지 조사가 다 끝났어요. 97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야지마라는 분의 이제 97년 논문인데, 이분이 이제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온갖 이렇게 논문에도 실리고 했던 부분이랑 본인이 찾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다 여기 있다 보면은 이제 수타니파타의 어떤 그 부분은 쌍을단 니까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비나야 이제 율장에 인용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은 이제 마하바스트에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있고, 그 붓다 이제 전기를 이제 그리는 이제 마하바스트나 아니면은 이제 마하바라타라고 이제 힌두계 대서사시에 인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역 경전들에도 이제 각자 인용되고 있고, 이게 수타니파타 전체가 이미 다 어느 정도는 그 불교사회 이후에 다른 문헌들에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송이 더 오래됐다는 그 생각은 사실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100년이 넘게 버텨온 이론이고, 그 수많은 이제 검증을 거친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개송의 그게 왜 분명하냐면, 개송이 있는 부분의 앞뒤를 보면은 어떤 부분은 자바암경하고 쌍을단 니까야가 개송 내용은 똑같은데 앞뒤 설명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문 설명은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개송 먼저 만들어지고 아예 갈라진 다음에 서로 따로 이제 설명을 붙였구나라고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같은 개송이 이제 서로 다른 경전에서 똑같은 개송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같은 쌍을단 니까야 내에서도 그러고 이제 아함경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개송이 더 먼저 됐구나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제 그 이견이 없는데, 근데 개송이 먼저 됐다고 해도 그 개송이 붓다의 원음을 그대로 담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의심의 여지가 계속 있죠. 왜냐면 애초에 노래잖아요. 그죠? 근데 노래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옛날 노래 중에 왜 채진사댁 셋째 딸이라고, 왜 건넌말에 채진사댁에 이러고 딸이 셋 있는데 이러고 쭉 나가시나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놈이라고 그렇게
그 인사를 한 다음에 뭐 딸을 달라고 그런다거나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에 비는 게 너무 많아요. 비는 게 너무 많고 셋째 딸을 왜 그렇게 예뻐했는지도 얘기도 없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왜 그 앞에 보면 최진사가 호랑이 같아서 얼굴도 다들 아무도 못 본 셋째 딸이 있는데 왜 내가 가서 인사드리면은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자신감의 근원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메리트가 뭔지 이런 게 노래 안에 아무 설명이 없죠. 그죠? 그 왜 자신감이, 아니 작전을 어떤 작전을 짜고 있길래 그런 건지, 그런 거 없는데 또 노래는 또 희한하게 또 밝아요. 이게 아무 근거가 없네. 그죠? 그게 스토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성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만 놓고 보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노래로 만들면은 뭘 빼거나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빼거나 넣을 수밖에 없고, 과장되게 들어가거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말을 괜히 한 번 더 하거나, 그죠? 이제 그 최진사 때 셋째 딸도 그죠? 이렇게 짧게 얘기도 되는데 뭐 뱁새도 얼굴 한 번, 먹새도 얼굴 한 번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괜한 부분에서 이렇게 운율 때문에 반복이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요 개성 자체도 이미 편집의 산물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실 담는다는 게 애초에 그 노래의 형식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죠. 이제 그렇게는 알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질적인 요소를 이제 추출하는 이제 방법이, 초기경전안을 보면은 초기 불교 문헌 속에서 어떤 곳에서 비판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여기에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딴 데서는 비판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후대에 추가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왜냐면 이제 사람들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부처님의 방편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나 방편으로 이 사람한테, 각자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를 해주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 치고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고, 또 그런 것 치고는 이게 방편이라고 보기에는, 붓다의 방편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예 이 이념적으로 안 맞는 내용들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출을 해서 어떤 게 먼저인지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불교 이외에 다른 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 이게 불교하고는 좀 색깔이 안 맞는 것들, 아니면은 적어도 그 시대의 불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학파에 더 어울린다고 이제 널리 알려진 것들, 이제 초기 자인학교나 아니면 다른 슈라마노 전통에 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추출을 해서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요소들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불교 문헌 속에 가필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제 방법을 이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이제 감각기관에서 어떻게 의근이 생기게 됐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의근이 이 최초기라고 생각되는 그 문헌 안에서는 의근이라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마나스라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의외로 그냥 마음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안이비설 신의에 해당되는 의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 두 가지 질문은 사실은 오늘 이제 강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강좌 전체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의라 안경에 보면은 그 삼업 중에서 이제 신구의 세 가지 업 중에서 의업을 굉장히 강조하는 맥락으로 이제 붓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가르침을 이제 주는 장면인데, 그 왕한테 일단은 물어봅니다. 이제 가령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하더라도 피부의 감각기관, 이제 심근을 얘기하죠. 혀의 감각기관은 남아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 사람은 어째서 피부와 입이 촉감을 느끼고 맛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귀가 들리지는 않겠죠. 뭐 죽어도 귀가 들린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왜 때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거나 이러진 않죠. 이제 이제 촉각을 이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데, 그 왕이 이제 이미 죽은 그 사람에게는 의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감각기관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눈이나 코나 그 감각기관은 남아 있지만은 의근이 사라져서 감각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의근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보고도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멍하니 있는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지나가도 못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누가 불러도 못 듣게 되는 상황. 이게 귀가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근이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요런 이제 세계관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뭐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지금 죽음하고 감각기관의 소멸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경우 있죠. 각막이 뭐 안근이라고 뭐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죽어도 각막은 살아있죠, 이 사람이. 그럼 죽은 사람의 각막을 빨리 떼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기증을 해서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요런 게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감각기관은 뭐 거의 물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요런 관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제 A 타입이라고 치면은,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부분이 같은 증이라는 경우에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붓다의 전생에 관한 얘기가 증이라는 경우에 나오는데, 붓다가 전생에 그 당시에 있던 당시에 붓다였던 이제 뒷방가라 이제 등강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터프함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래서 저게 결정된 바, 이걸 보통 수기라고 하는데, 이제 산스크리트는 비하까라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다음 생에 붓다가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요걸 수기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여기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모든 감각기관을 성취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감각기관은 그래도 살아있다고 다른 경전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죽으면은 감각기관이 바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요런 이제 감각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지금의 생각은 좀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또 증이라는 경우 비슷한 표현 중에 목숨이 떠나 머무르지 않고 이제 감각기관들은 허물어져 마치 썩은 나무와 같이 되고 생명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고목처럼 되는 거니까, 죽으면은 내 이제 피부는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요 피부의 감각기관도 같이 그냥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시체가 돼서 얼마 지나서가 아니라 죽자마자 이게 감각기관이 바로 이제 성치 않게 된다는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죽음이 곧 감각기관의 소멸이라는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대의 관점이죠. 아마 지난 시간에 수업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죠? 고대인들의 감각이나 마음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달랐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초기 경전의 가장 오래된 층에서도 그런 감각이, 비슷한 감각이 이제 남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각기관은 물질은 아닙니다. 물질이면은 죽어도 남아 있겠죠. 남아 있는데 물질이 아닌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왜 그럴까라는 문제와, 그리고 시기적인 선후가 어떻게 되는가. 선후로 치자면은 감각기관, 지금 요 B타입이 더 오래된 거긴 하겠죠. 더 오래돼 보이기도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음에 관한 층위를 이제 보셨으니까, 그죠? 역사적인 층위를 보셨으니까, 어떤 게 오래된 개념이냐면, 요즘에 현대인들 감각하고 비슷한 게 더 새로운 층이고,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이상한데 싶은 게 옛날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이라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반짜 까마구나라고 하는데, 반짜는 이제 5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5이라는 뜻이고, 까마는 이제 욕망이라는 뜻이고, 구나는 여기서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가 원래 산스크리트에서는 대상이라는 의미로는 안 쓰이거든요. 안 쓰이는데 요 맥락에서만 대상이라고 쓰이고, 그게 이제 의외로 자이나나 아니면 마하바라타의 오래된 부분에 이 대상을 구나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뭐 이점, 공덕, 뭐 덕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제 5가지 대상을 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수다니파 때 이제 뭐 오래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선인들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자기 이론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 이론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인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쉬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마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볼 문헌 중에 이시바시아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는 리시라고 하는데, 원래는 베다 성전을 이게 계시받는 사람들을
리씨라고 했었어요. 리씨인데 숲에서 고행하는 사람 중에 이제 존경받을 사람에 대해서 리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요 이제 선인들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그분들은 5가지 욕망의 대상을 이제 버리고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학의 또 오래된 문헌층에 보면은 나는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요거는 이제 그 아르다마가디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나 산스크리트가 아니라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것은 소리, 형색, 맛, 향기, 촉감이다라고. 이게 그 색성향 미촉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데 자인하는 순서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 아니라 성색향 미촉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마 더 오래된 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반짝까마구나라는 전문 용어를 자이나에서도 쓰고 불교에서도 쓰는데 여기서 보면은 붓다의 입을 통해서 이건 옛날 사람들이 추구하던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감각기관을 이제 여기서 보면 5가지로 두고 있고 대상도 5가지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발상 자체는 사실은 슈라마노 전통이 생기면서부터 발견되는 새로운 발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감각기관이 5개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전에 이제 오래된 우파니샤드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파니샤드가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의 우파니샤드들이 불교 이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가장 오래된 2개 정도 빼면은 이제 브리하다 아란야카 우파니샤드랑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정도만 빼면은 다 불교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오래된 층에서 보면은 감각기관은 2개만 세요. 이게 시각하고 청각 2가지. 나머지는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5개로 이제,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5개, 왜 당연히 5개를 모르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시각하고 후각이 같은 카테고리, 같은 이렇게 범주 안에 있다는 발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의외로 꽤 오래된 문화적인 이 변천의 역사를 거쳐야 5개라는 정리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5개라고 딱 인도 문헌에서 볼 때 요 자이나나 수타니빠따에 있는 문헌들이 가장 오래된 층에 해당돼요. 실제로 베다에 5가지 감각이 있는 부분 없습니다. 전혀 없고 유일하게 아타르바 베다에 조금 비슷한 뒤에 삽입된 걸로 보이는 게 한 번 딱 나오고 이제는 이게 전혀 안 나오고 우파니샤드에서 나온 거는 기원전 3세기 정도 나온 이제 까타 우파니샤드에서 거의 처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까타 우파니샤드라는 우파니샤드도 이제 동부 지역에 그 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슈라마나 전통 안에서 이제 처음 여기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 5가지 감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슈라마나 전통의 이제 공유 개념이죠. 그리고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타니빠따나 쌍요따니까에 공통으로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조금 여기서 변화된 개념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5가지 감각적 욕망의 대상, 이제 까마구나죠. 있고 이들이 마나스를 6번째로 지닌다고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단순한 수행도죠. 5가지 그 까마구나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은 욕망의 대상에 대한 탐욕을 제거하면 바로 그냥 깨달음으로 간다는 종류의 표현들이 이제 이거보다 더 오래된 층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마나스가 추가가 됐어요. 5가지.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시겠어요? 한번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지만 왜냐면 5가지 감각적인 욕망의 리스트대로 가면은 그죠? 색성량 미촉 법이 돼야 되잖아요. 색성량 미촉 의를 세고 있어요. 마나스란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를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층에서는 마나스가 대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반짝까마구나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다가 마나스가 대상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방경어도 이제 비슷한 여기 이제 그 번역이 이제 오역덕이라고 하는데 심을 제6으로 한다라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도 있고 이제 변력 자방경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역에 이제 의가 이제 마나스겠죠. 마나스를 6번째로 한다라는 이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마나스가 이제 대상의 의미로 사용이 됐을지. 그럼 아직까지 의견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나오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짝까맣구나라는 개념이 초기 경전에는 그래도 제법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가 이 불교사에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몰락하게 됩니다. 이 개념을 아무도 쓰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게 한역경전 4가지 암이 주로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반경, 중안경, 그 장안경, 증인안경 각각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했어요. 주로 인도 출신의 그 분들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소속 부파도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속 부파를 찾는 게 율장에 이제 똑같은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 말고는 사실은 거의 이제 달리 찾을 방법이 없는데, 근데 꽤 늦게 번역됐죠, 생각보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번역됐냐면 이게 이제 반대로 오히려 그 중국 불교계의 어떤 발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 번역된 게 알겠지만 초기에 번역된 게 뭐 안반수의경 이런 것들 번역됐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안반수의경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호흡법을 가르치는 경전인데 굉장히 실용적인 것부터 번역이 되다가 그 다음에 대승불교 대승경전들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 이제 불교 문화가 무르익었을 때 나오는 느낌은 초기 경전이 뭔지도 좀 보자라는 이게 이제 내부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사정들이 좀 깁니다. 사정들이 있는데 번역에 왜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에 대한 이 왕조하고 관련된 사정들이 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가 처음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막 전 세계로 침투를 할 때 처음에는 유행하는 것들을 한 발 늦게 상영을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만 해도 그 개봉되는 헐리우드 영화들이 작년에 미국에서 개봉됐던 영화들이 올해 상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80년대만 해도 그죠. 실제로 그랬고,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동시 상영을 하게 되죠. 동시 상영을 하게 되는데 더 발전하게 되면은 영화 매니아들 중에 고전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르가 대체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이 예술적인 장르가 어떤 그 경로로 형성이 돼서 요런 표현법이 나오게 됐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초기 경전을 번역하려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는 그 중국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불교에 대한 이 발전이 일어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요 아함경들이 주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고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그 나라의 좀 문화적인 발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전 국민이 고전 영화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고전 영화를 1000만 명이 보고 이러지는 않듯이 이제 주류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대성불교권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였는데, 이때 이제 주로 인도 사람들이 이제 인도 스님들을 번역을 했는데 그 반짝까마구나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근데 주로 번역이 되는데 아까 오욕덕이라고 돼 있었죠. 아니면 오욕공덕은 오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5가지 욕망의 대상이죠. 대상인데 번역들이 다 대상의 의미가 상실돼 있어요. 대상의 의미가 다 빠져 있어요. 그 인도인들이 직접 번역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게 요 내용만 보면은 5가지 반짝, 오랑 이제 까마, 욕, 구나, 공덕이라는 직역의 조합이에요. 굉장히 성의 없는 조합인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내용을 뭐 잘 모르겠고 좀 힘들 때 그냥 거의 직역으로 이렇게 단어 뜻만 이렇게 집어넣고 번역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오욕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살을 번역할 때 그죠? 보디사트바를 보리살타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 들었다서. 근데 줄여서 보살이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가능한데 보리살타를 번역을 하면서 보리라고 번역하면은 이거 완전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성의 없는 직역의 조합이거나 아니면 개성을 집어넣을 때 글자 수가 안 맞으면 빼는 거를 뒷부분을 뺀 거예요. 공덕을 이렇게 뺀다는 거는 이게 뭘 뜻하냐면 그 아함 번역 당시엔 인도에서 이미 중요한 위치에서는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반짝까마구나라고 초기 경전이나 이제 자이나에서부터 있던 굉장히 오래된 개념을 인도 불교계에서는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제나 그 현장도 번역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뭐 진경 이렇게 해서 대상의 의미로 번역은 하고 있어요. 진제나 이제 현장 같은 대역경가들은.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그 인도 불교의 교학 체계를 그 온갖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서적 전체에서 사실 한역으로만 이제 30권인데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두 번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다 한 번 나오는 정도로만 번역된 게 요 남아있는 진제와 이제 현장의 번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이제 그 교학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탈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탈락을 했을까라는 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오늘과 아까 일단 첫 번째 질문과 포함해서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사실은 이제 네 번째 그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대체 왜 사라지게 됐을까? 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의 개념이 바뀌어서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다 내에서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초기 불교 이후에 인도 불교계 안에서도 마음의 개념이 이렇게 변화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마나스라는 개념이 처음에 이제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마라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라 빠삐만이라고, 빨리어는 빠삐만이라고, 산스크리트는 빠삐아스라고 그러고 한역에서는 이제 파순, 마라 파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불교 경전 내에서 이 최고의 빌런이에요. 요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최강 빌런에 해당되는 게 마라인데 보통 빌런들이 그죠? 이게 영웅들만 아니라 빌런들도 자기의 이 시그니처 무기들이 있잖아요. 마라는 올가미예요. 올가미를 던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쌍윤따 니까야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붓다가 이제 설법을 제자들한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올가미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고 있어서 처음에 이제 빠삐만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허공에서 이동하는 올가미 있는 것 이제 정신적인 것이 작용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당신을 묶어버릴 것이니 사문이여. 이제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라가 이제 붓다를 이렇게 꽁꽁 묶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묶였을 때, 예, 붓다가 이제 묶인 상태에서 공력을 발휘해서 처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를 이렇게 받아칩니다. 이제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이라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나의 욕망은 떠났다. 그대는 패했다. 사신이여. 라고 해서 이러고 나서 마라가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반짝까마구나죠. 5가지 욕망의 대상이죠. 요것들로부터 나는 떠났어요. 떠나니까 이제 마라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라가 대체 이제 뭐 하는 캐릭터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악마의 인류학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또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근데 이것만 보면은 그죠? 요 간단한 수행도가 나오죠. 5가지 욕망만 제거하면은 그게 그냥 인생의 괴로움으로 또 벗어난 상태가 된다는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인간의 욕망을 5가지로 이렇게 범주화했다는 거는 욕망이 이제 5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욕망이 지금 이제 좀 더 복잡한 욕망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단순하게 먹고 싶은 욕망, 보고 싶은 욕망, 만지고 싶은 욕망, 이게 다 이제 까마들인데 요 까마들은 5가지로 딱 분류해서 요것만 딱 제대로 벗어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욕망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하게 그죠? 이제 그러니까 내 욕망을 상대방의 눈치채지 않았으면 하는 욕망 이런 것도 있잖아요. 훨씬 더 복잡해진 상태가 돼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요때는 요 5가지만 벗어나면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지금 요 후대랑 사고방식이 틀리죠. 우리는 보통 욕망을 얘기할 때 육군의 욕망이라고 육군을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 거의 비슷한 경제는 내용이 다른 이제 요 반짝까마구나 대신에 다른 이제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봤듯이 마나스가 부재합니다. 부재한 상태로 있어요. 아직까지는 의근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바안경에 보면은 여기보다 조금 뒤에 내용처럼 보이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마음의 힘으로 허공에 긴 밧줄 올가미를 잡아내려 단단히 묶고자 하니 사문이여 그대가 벗어나지 못하게 하리라. 내용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의 대답이 조금 바뀝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나는 세간의 5가지 감각적 욕망이라고, 아까는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거하던 거를 줄이고 5가지 감각적 욕망과 6번째인 마나스가 있음을 설하였다. 뭐 이렇게 쭉 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이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종류가 5가지였다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색성량 미적 법이 아니라 의예요. 의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죠? 요거를 이제 만약에 초기 불교가 그냥 온전히 붓다의 그 직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2가지 버전을 설명할 방법이 없죠. 방법은 유일하게 뭐 거의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거죠. 마라가 2번 나타나는 2번 나타나는데 다른,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그죠? 그럴 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내용이 앞뒤로 거의 비슷한데, 요 약간의 변동만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추가 혹은 변천이 있었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벼락자바원경에는 거의 똑같은 경전인데도 그냥 여기서는 아직 오욕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마나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벼락자바원경은 이제 아마 다른 걸 번역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보면 마나스가 이제 처음으로 출연을 하고 있고, 기관이나 대상이라는 의미인지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기관이면서 대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죠. 원래 마음이라는 의미였는데, 그죠? 그러니까 마나스가 욕망의 대상 중에 하나로 나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마, 이제 법이라고 하죠. 이제 그 원래 의근의 대상이 되는 법은 여기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보면은 쌍따 니까에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제 바뀝니다. 이제 다간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끔찍한 세간에 믿기에 여기 세상 사람들은 속는다. 속는다는 게 이제 그 마라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한테 이제 끌려다니는 거. 욕망에 있는 사람은 마라한테 끌려다니는 거. 올가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붓다의 제자는 이제 새김으로써 그것을 뛰어넘어 악마의 영역을 초월하여 태양처럼 빛난다. 라고 합니다. 마라, 여기서 악마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마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이제 색성량 미촉에 대한 욕망을 5가지 욕망의 대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6가지로 변하게 된 거예요. 6가지로 변하게 돼서 이제 기호됩니다. 그리고 자바안경에서도 보면은 또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색성량 미촉, 그리고 이제 제 6번째인 법이 나옵니다. 법이 등장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르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나스는 없지만은 다르마가 등장하게 됐을 때는 이미 의견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마나스가 이제 대상처럼 보일 때는 다르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르마가 나오고 나면은 이때는 의근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12처라는 게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처라는 게 사실은 처음부터 붓다가 이제 설명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 층위가 이렇게 분명히 보여요. 근데 요 층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붓다가 인생에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인생 내에서 발전을 한 건지, 근데 그렇게 보이는 흔적은 또 없어요. 이거를 이제 조정을 했다는 흔적은 없고, 아니면은 그 후대 제자들이 이제 추가를 시킨 건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의근이 있느냐라고 해서 뭐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왜 의근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의근을 설정한 이 부처님의 지혜 진짜 막 감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 얘기인지 어떤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감동적이면 이건 부처님 얘기여야 한다는 뭐 이런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은 붓다의 1세대 제자들이나 2세대 제자들을 너무 깔보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치자면은 그죠, 이 어마어마한 큰 스님들이죠. 붓다의 1세대 제자들, 2세대 제자들도 그죠? 붓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붓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 정도만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창의성이 없었을까? 그리고 아무런 시대적인 욕구에 대항할 어떤 그런 그 능력이 없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야 초기 경전이 붓다의 직설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감동적이었다고 다 붓다의 얘기해야 되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표를 보면은 처음에 봤던 저는 이제 하나만 거론했지만 그런 게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N은 이제 쌍문자 이과의 약자예요. 그죠? 별 잡은 별력 자방경, 그리고 소문자 N으로 된 건 이제 수다니 빠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욕망의 대상이 처음에 5가지로 나왔어요. 처음 봤던 건, 그죠? 마나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르마도 없습니다. 법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12처는 전혀 이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두 번째 층위에는 보면은 욕망의 대상이 6개로 변했죠. 그리고 마나스는 존재하고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처도 여전히 이제 미완성인 상태고, 마지막 요 상태, 그리고 그 외 다수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전들은 12처를 존재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외 다수라고 했는데, 욕망의 대상도 6개고, 마나스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다르마도 있고, 그 12처가 이때 완성이 된 상태로 됩니다. 요런 이제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12처가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가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이나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자이나 초기 경전, 아르다마가지로 된 초기 경전들 보면은 그 반짜 까마구나도 많이 나오지만은 대상의 종류를 얘기할 때 소리, 형색, 맛, 향기, 촉감 5개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성색향 미촉이죠. 순서가 앞부분이 다르다 그랬죠. 언급하고 그 마나스나 아니면 그 마나스의 대상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는데, 그 조금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촉각기관에다가 비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근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번역한 번역이고, 이제 아르다마가지오는 이제 그 노 인디아라고 하거나 아니면 산스크리트로 안 인드리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근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나스라는 표현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이나는 요 발전 단계가 불교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이제 고다음 이제 문헌에서는 이제 마나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인디아라는 뭐 아니면 이제 노인디아라는 표현들은 초반에 반짝 나오다가 고대는 없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스가 나오기 전까지 마나스라는 그 의근이라는 의미를 대체하던 영어로 나오는데, 근데 그죠?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안 인드리아라고 하면은 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인드리아가 이제 근이라는 뜻이죠. 감각기관이라는 뜻인데, 감각기관이 아니다는 뜻인데 어떻게 의균의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것도 후대 이제 자이나교 분들이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인드리아는 이제 마나스와 동의어다라는 거는 주석에서 이제 쓰고 있으면서, 안인드리아가 접두어에 이제 아나 안이 붙으면 이제 반대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거나 이제 반대되는 말이 쓰이는데, 거기에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6가지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바라문과 닮았지만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뭐랑 비슷한데 이게 아닌 것들. 예, 사이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제 아니다, 바라문이 아니다라는 뜻만 아니라 닮았다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만약에 저 친구가 이제 머리 막 산발하고 하면 저기 귀신 온다 이럴 때, 그죠? 실제로 귀신을 얘기하는, 귀신과 닮았지만 아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아니면 이제 빠빠라는 말이 죄악이라는 뜻인데, 아빠빠 그러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안 아슈바 그러면 이제 말이 아니다라고, 없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요 4번째가 이제 안 인드리아가 동일한 표현인데, 안 우다라 깐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다라는 뭐냐면 허리라는 뜻이거든요. 허리인데 이제 허리가 가는 소녀가 무슨 의미냐면, 허리가 있으면은 그 옛날에 이제 인도 의상은 다 허리를 내놓고 있잖아요. 내놓고 있는데 그 허리가 이제 소녀들은 이제 보통 마르니까 이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허리가 없다고 쳤어요. 허리가 없다고 쳐서 허리가 좀 모자란 거예요. 이게 모자라다는 의미로, 좀 작다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누드라가 아니면 허리가 가는 소녀는, 그러니까 허리가 없는 소녀라는 뜻이 아니라 허리가 가는 소녀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고, 뭐 아빠슈처럼 희생제에 적합한 짐승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의 어떤 그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르마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마는 선이라는 뜻인데, 아다르마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 뭐 불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쓰여요. 참고로 이제 세친이 그 바스반두가 구사론에서 그 12연기제 첫 번째 이제 무명을 설명을 할 때 아비디아가 요게 그냥 이렇게 뭐 명은 그냥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적극적인 우둔함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야 돼서 이게 다른마처럼 요 반대되는 말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가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아둔함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어리석음 있는 상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요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이나에서는 요 이제 마나스를 이제 도입을 하는 과정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자이나가 겪은 과정을 불교는 안 겪을수라고 생각하기도 힘들겠죠. 왜냐면 그 사문 전통, 같은 이제 슈라마나 전통 안에 있으면서 같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죠? 같이 처음에는 그 욕망의 대상을 5가지로 두다가, 그러고 보니까 마나스라는 개념이 이제 베다에서부터 사용돼서 그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나스 자체도 개념의 발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새롭게 나타난 마음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됐을 때 어떤 기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게 사실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애매하냐면은 내 안에서 그 어떤 욕망을 가지고서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상상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은 어떤 거를 자꾸 만들어내면은 그 상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내 마음이고 상상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내 욕망대로 막 이렇게 꾸민 그 내 마음속의 일도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럴 때 사실은 이거를 내 마음에서 이걸 만든 쪽에 해당되는 건 이제 마나스예요. 의근에 해당되는 거고. 이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제 다르마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다르마에 해당이 되는 거기, 거기보다 이제 후대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의미가 넓어지긴 하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 마음에서 주체가 되는 쪽을 따로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감각기관과 한 팀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감각기관과 한 팀이 됐냐면, 그 감각기관은 또 다르잖아요. 감각기관은 그냥 기관인데, 왜 기관이 됐냐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감각기관의 개념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또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그러면 뭐 조금 쉬고 잠시 끊어서 쉬었다가 뭐 5분 이상민 선생님 5분 10분이요. 네, 5분 정도 쉬었다가